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잠시 전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유동규, 핵심 인물이었죠. 유동규가 구속된 만큼 자신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검찰, 경찰에 유동규에 대한 철저한 수사까지 당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거의 굳어진 이재명이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리 책임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복잡해지는 것은 집권 여당 지도부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경쟁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의 계산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치적이라고 자랑해왔던 이재명이 이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재명이 어떻게 연루되었는지가 드러날 차례죠. 그러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완전히 흥크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 공약 발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약 발표를 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유동규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대장동 개발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모두 자신이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배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 무엇이 가능했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배임 혐의를 씌우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유동규와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 사이에 있었던 정진상이 만약 개입된 것이 확인이 되면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도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진상 정도 되면 자신의 측근이다 라고 했다가 이제 기자가 정진상이 그럼 관여된 것이 드러나면 책임지겠느냐, 또 말을 바꿉니다. 한 전 직원이 뇌물을 받았다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하느냐 라는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자신이 사퇴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한 셈입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었던 성남시장의 정책실장, 지금은 이재명 대선 캠프의 부실장을 맡고 있는 신복 중에 신복이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과 함께 초창기부터 관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또 정진상 자신이 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지금까지 말을 조금씩 바꿔오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유동규가 구속이 되고 유동규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자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 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관리 책임까지 인정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라고 나선 셈입니다. 그러면 이게 꼬리가 잘라질까? 이재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이 관리 책임 이외에는 더 이상의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노벨이 설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도둑을 지키는 경비원이었는데 경비원에게 왜 도둑을 완벽하게 막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신은 이 대장동 개발을 자신이 설계했지만 이 비리까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도둑들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다. 완벽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가 휴대전화도 제대로 압수하지 않는 등 검찰, 경찰의 수사가 짜맞추기 수사일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이야기입니다. 검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또 주변 인물들의 제보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유동규가 돈을 받았고 700억 원의 돈의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녹취록에
유동규가 700억 원의 돈을 요구했다면, 그게 의논이 되고 그게 갈등 요인이 됐다면 유동규는 왜 700억 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돈을 화천대유가 왜 유동규에게 줄 수 있었느냐, 그 유동규를 보고 그 돈을 주고 그 돈이 의논이 됐겠느냐, 700억 원은 어디로 가려 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 700억 원의 의혹이 풀리게 되면 이 책임 모든 것을 유동규가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의 계산대로라면, 전략대로라면 유동규가 이 모든 대장동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유동규는 살아생전에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동규가 그 길을 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꼬리 자르기가 가능할까? 정진상까지 나와도 이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세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정진상을 보고 화천대유에서 700억 원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대장동 개발을 자신이 모두 설계했지만 이런 비리까지는 자신이 설계하지 않았다, 자신이 책임질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지난 20년 동안 전국의 대도시 주변의 개발이 많이 일어났죠.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도시나 뭐 등등의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약, 이런 설계가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관이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관은 많은 것을 예상해서 혹시 생겨날 추가 이익을 계산해서 그런 경우에는 관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언제나 계약서에 넣어둡니다.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민관이 공동개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추가 수익, 과다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까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익 배분의 문제입니다.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설계죠. 이재명 자신도 이 대장동 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여겨온 그 이유가 수익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공원을 개발하고 도로를 만들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치적으로 여겨왔던 부분입니다. 수익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고, 그걸 설계하는 것이 대장동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자신이 설계했고, 자신이 결정했고, 자신이 모두 결제해 줬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한 셈입니다. 제 주변에도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큰 대형 건설업체의 간부로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은 한 가지입니다. 관공서를 끼고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라고 물어보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공서에는 뺏어가려고 한다. 관공서에서는 그것을 뺏어서 이제 지역 개발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계약서에서도 이미 굉장히 부담이 높게 설계가 되는데도 그 계약서를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계약서에 없는 부분까지를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없는 부분까지를 요구한다면 관공서에서 그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공서에 취재를 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대도시 주변, 서울이나 부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관공서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계약서상에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계약서에 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그렇게 큰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렸으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큰 도로나 공원 같은 것을 좀 해줄 수 없느냐, 그 요구를 못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너무 확대 해석하거나 계약 이외의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 이건 정말 나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게 공익을 위한 거라면, 그리고 그 건설업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뒤에서 조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업체가 뭐 뇌물을 줬다든지 이런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뇌물을 주면서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건설업체에 공익을 위해서 뭔가 부담을 씌우고 또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사람들, 건설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도 제가 양자를,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간부와 이 건설업체의 간부를 같이 앉은 자리에서 대질 취재를 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그런 겁니다. 공익을 위해서 수익이 생겼다면 계약서에 있든 없든 수익성을 공익을 위해서 많이 기부를 하든 아니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내든 많이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편에 언론은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자신의 입으로 대장동 개발을 한 이유가 주변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입으로 치적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성을 계산하지 않았다? 수익성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유동규가 마음대로 설계해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터져 나오는데 가장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은 민간업자에게 이만한 수익이 되도록 설계했고 그걸 보장했다면 대개의 경우에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에 많은 건설업체에 계신 분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그 결정권자,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준 경우입니다. 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봐준 경우입니다. 이 수익을.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은 계약에 없는 내용이라도 억지로라도 민간개발업자에게 기부라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의 실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낙연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계산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층들, 핵심 지지층들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더 뭉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 단계에서 정면으로 거론을 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 본선에 가서 이재명은 낙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까지 끌어안고 시간을 갖고 가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이 지금 이낙연 후보 측의 고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은 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굉장히 많은 교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대장동 비리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는 거의 드러났을 거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이 비리의 규모, 이재명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대강은 드러났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여권 핵심부는 고민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권 핵심부가 이걸 개입해서 과연 이재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재명은 또 어떻게 반발할 것이냐, 그 다음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은 막판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재명을 민주당 후보로 뽑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뽑고 난 뒤에 결정적인 자료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의 움직임, 반응이 달라지게 된다면 이재명을 버리는, 그때 가서 이재명을 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느냐. 이런 계산 쪽에 지금 무게가 좀 쏠리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특히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후보에서 사퇴하고 특검 조사를 받아라. 후보 자격이 없다. 특검 조사를 받고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지점입니다. 뭐 이거 이재명은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관리 책임 더 나아가서 설계 책임 더 나아가서 형사적인 어떤 뭐 돈이 오고 가는 그 책임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아닌 다음에 모두가 아는 부분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동안 자신의 치적이라고 자랑해오던 것을 이제 관리 책임은 인정하고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잘라질까? 관리 책임에서 그칠까? 형사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재명의 후보 사퇴, 후보에서 쫓겨나는 그 시간 어디로 둘 것이냐? 여야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